2012년도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논의가 됐었죠. 당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후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 이제 그 국민을 제가 보기에 섬기는 그런 자세가 좀 안 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뭐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좀 우스개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 개인의 판단은 자유이니까 박근혜 후보는 이 바지 차림만을 고집했습니다. 물론 여성도 바지 다 입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런데 아직도 치마 스커트, 때로는 미니 스커트, 그렇게 여성들이 입는 이유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보다 더 여성스럽고 더 이쁘고 아름답게 보여서 주변 사람들한테 호감을 받아서 상사나 고객 주변 사람들한테 잘 보이게 하려는 그런 여성의 고충입니다. 그런 것을 대변하는 그러한 이제 정치인이라야 진정한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는 정치인이라 생각하고 나는 아쉬운 거 없다. 그러니까 난 바지만 입겠다. 뭐 아쉬운 거 없는 사람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청소부들도 바지를 입지만 여성 청소부도 그 사람들은 이제 외모로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어떤 다른 걸로 잘 보이는 입장이니까 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여하튼 여성 특유의 이제 그 어떤 고충 그것을 이해하는 이제 그러한 정치인이라야 진정한 여성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여하튼 그때는 박근혜 후보의 당선보다는 오히려 이쪽 후보의 당선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하면은 확실히 이제 박근혜 후보를 이기고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 쉽게 양보를 하냐?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당시의 딜레마였죠. 그런데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또 만약 상대당한테 이기는 것이 전부 다 행해서 여당 쪽이 그나마 이제 그때 서울시장 후보도 이제 제야 후보한테 양보한 전례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후보도 못 내놨다고 얼마나 비아냥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당시 이제 그렇게 안철수 후보에게 양보한다면 민주당의 그 존재감은 무너지고 설령 이제 야권한테 박근혜 후보한테 이긴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마찬가지로 선거에 진 거 오히려 그 이상의 이제 당의 몰락의 우려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양보는 절대로 못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이제 저와 같은 정치 약간 관심 든 유권자들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양보를 해서 그런 결과를 냈죠. 그리고 2017년에 또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가 유력한 후보였고 홍준표, 안철수 두 후보가 홍준표 여권일 수도 있지만 좀 모호한 어쨌든 두 후보가 사실 단일화를 해가지고 문재인 유력 후보를 이겨야 한다는 그런 저쪽 당은 반드시 하면 안 된다 그런 주장이 조갑재 대표 등을 통해서 제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안철수가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정규재 논객 같은 경우는 또 이건 말도 안 된다. 상대당을 이기는 것이 전부이지라고 해서 그 보수 정당 자체가 몰락하고 마는 거 그걸 어떻게 말이 안 된다 그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역시 2017년에도 그러니까 물론 달랐죠. 이때는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했지만 이때는 이제 양쪽 다 완주를 했죠. 근데 공통되는 건 어쨌든 이 정당 후보가 안철수한테 이게 양보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또 그런 구도가 생겼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이제 두 야권 후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 또 닥쳐왔는데 이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근데 엊그제 또 아직 이제 절대적인 지지율은 안철수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넘어서지 않지만 안철수로 단일화하면은 이제 이길 수 있다. 여당을 그런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오히려 그것이 타당할 얘기 같습니다. 사실 이 두 경우에 저는 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제야 후보에 대해 양보하는 거 반대했었고 일개인으로서 이때에도 역시 또 안철수로 단일화 이건 또 말이 안 된다 그 생각에 또 동의했었고 근데 이번에는 좀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힘당 스스로도 자기 정당 후보를 제치고 사실상의 제야 후보 외부 후보에게 자리를 넘겨줬죠. 그리고 국힘당의 정체성도 지금 완전히 그냥 뭐 물에 물 탄 듯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한 이제 능력주의 공정 경쟁 그런 주장을 극우라고 얘기를 하고 지탄받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미 국힘당 정체성도 없으니까 정당 후보가 제야 물론 안철수 후보가 제야는 아니지만 아주 군소 정당이니까 아주 비교가 안 되는 소규모 정당이니까 사실상 마찬가지죠.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이렇게 양보하는 거, 승리를 위해서 양보하는 거 상당히 합리화되지 않을까 이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국힘당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건 아닙니다. 오늘도 또 늦게나마 이제 여가부 폐지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만약에 이런 정말 시원하게 국민 스트레스 이때까지 좌파 혹은 준좌파 혹은 이제 중도를 자칭하는 좀 이제 모호한 그런 정치 소위 외국에서 말하는 정치적 정의, political justice 그거에 매달려 가지고 뭔가 자꾸 그냥 뭐 중도적이고 먼저 공평한 뭔가 분배적이고 그런 거에 있어야만 되는 그런 것처럼 하는 거. 근데 국민 일반은 사실 그 뭐 여가부를 존속해야 된다더니 그래야 중도라는 둥 무슨 뭐 입시제도 수시가 좀 들어가야 중도라는 둥 극우가 아니고 중도라는 둥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그냥 여가부를 폐지하고 입시를 전부 전원 이제 수능 경쟁, 입시 경쟁으로 바꾼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극우라고 하는 일반 국민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국민을 위한 국민 대다수를 위한 정책을 만약 한다면은 뭐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국힘당이 짧은 남은 기간에 다시 정체성을 회복할지 그러면 또 다시 상황은 모르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은 국힘당이라는 정체성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였으니까 이 객관적으로 여론조사로도 객관적인 판단으로도 그렇고 여론조사로도 그렇고 이제 정말로 진짜 정권 교체가 절박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확장성이 크고 승산이 있는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 이거는 지난 두 차례의 그 이제 비안철수 단일화 이제 이쪽은 단일화는 했지만 이건 양보했던 거고 이쪽은 완주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안철수를 위한 단일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진짜 안철수를 위한 단일화 국힘당이 이대로 만약 정체성을 찾지 못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이번에는 이제 모두들 선언하고 합의할 만 하겠습니다.